통합당 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바야흐로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는 부활의 4월입니다. 새 희망의 봄 기운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환한 웃음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엔 봄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을 외면한 채 겨울 한복판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주말 장 차관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걸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아닌 허태열 비서실장의 사과문을,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단 17조 동안 대독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국민 요구에는 귀를 닫으면서 당정청 워크숍만 한들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실책을 피해보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대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불신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과 인사라인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지난 2월 제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2달 만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을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매섭게 비판하겠지만 안보와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이미 대선 공약 및 민생 우선 1차 입법 추진과제 40개를 채택해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지원, 검찰개혁, 국민안전 등 양당 공통공약에 해당되는 법안이 28개입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오직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한눈 팔지 말고 토달지 말고 함께 실천할 것을 기대합니다. 무력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엔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하기 시작해서 지난 1월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생산품은 호주, 러시아, EU 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만 5만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남북한 7천만 결의의 현재 진행형 미래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 그 누구에게도 이득될 게 없는 협박과 위협을 이제 당장 그만두십시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남과 북 모두 냉철한 이성으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신속하게 대북 행동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네, 백설공주는 나쁜 왕비로부터 독사과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국민은 청와대로부터 대독 사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민정 라인은 문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또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17조 2조짜리 대독 사과였습니다. 대통령이 설명해야 될 것을 비서실장의 명의로 그것도 대변인이 17조 동안 사과하는 이런 태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온 국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과의 교과는 사과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행태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지시하고 대도시키는 것으로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성찰하고 아프게 사과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심은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왕비의 독사가는 백설공주를 잠들게 했지만 청와대의 대독사가는 민심을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마십시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려라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 인사난명의 근본 원인은 박 대통령의 나홀로 불통 인사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력을 푸십시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미래창조부는 창조경제의 사랑사업이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입니다. 대통령이 이 오도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장시간 표류될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중한 부서인 만큼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첫째, 도대체 여당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우리 민주당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모르겠다고 하고 청와대는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적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둘째는 후보자가 이 혁신과 융합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막강한 부처, 수많은 이권이 연결된 부처인 만큼 더 도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 의혹의 스타일이 매우 다릅니다. 아주 창조적인 것 같습니다. 창조적 비리라는 조소마저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시절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한 편법 농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동생에게 농지 경작을 시키고 3억 원의 수익을 받는 농지 불법 임대 및 탈세 의혹 등 의혹 수석이 바로 장관 대장자입니다. 막강한 부처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겠습니다.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이 사과는 사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인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건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인사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100개 공공기관에 인사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장착을 바꿔야 할 때가 될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계속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시라고 해서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고 수축을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빨리 그 스타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 실패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바꾸십시오. 네, 다음은 김동철 의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인 내가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 책임자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어느 대통령의 말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말씀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가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난감하다. 다만 정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지 57일 만에 사퇴한 뒤 무리를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당시 인사추천회의 멤버였던 김무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의 사의를 표명했고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헌정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직후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남아있을 때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사실상의 유감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는 인사실패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의 사과, 책임자 문책, 제도 보완의 수순을 밟아왔고 이것이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척결이었고 바람직한 책임인사의 경우였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비서실장입니까? 대변인입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응당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국가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사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 깜깜 인사를 버리고 시스템 인사를 해주시기를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입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은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국정 운영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도 저는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인사 실패와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 오만한 박근혜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4.24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를 응당 꾸짖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 측입니다. 네, 문병원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30일에는 남북관계 전시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언술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꿋꿋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부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꿋꿋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0일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정치쇼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선 전에 김종인, 안대희, 이준석, 이상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나라당의 구태에 대해서 새로움을 얘기하고 한나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뭔가 새롭게 변하고 있거나 하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또 당시 박근혜 후보도 자신을 또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치 통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 네 사람은 존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30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를 질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마치 또 국민들에게 여당과 정부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정치쇼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실 있는 그리고 내용 있는 그런 당정 협의를 바라고 여당과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국정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워크숍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되는 식으로 착각하게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좀 더 명확한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17조 대독 사과, 아침에 언론에서도 큰 뉴스로 다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뒤끝 있는 사과다라고 평가합니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이 뒤끝 있는 사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말 오만한 발상입니다. 비서실장이라면은 모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인사 파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인사위원장인 본인이 또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 스스로가 정말 겸허하고 반성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어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열 비서실장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변인을 시켜서 17조 사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뒤끝 있는 그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이런 잘못된 사과에 다시 한번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박홍구 비상대책위원님 받아뵙겠습니다. 예,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폐쇄 발언은 그나마 남은 남북 사이의 신랄 같은 관계 개선의 실마리마저 뒤흔든 백해무익한 위협입니다.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긴장 고려의 수단으로 삼아 폐쇄를 현실화한다면 남북관계는 마지막 남은 신뢰의 끈과 유기해법의 수단마저 없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바닥난 신뢰와 남북 경협의 동력 상실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아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북한이 언급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주목을 앞세우고 갈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은 이제 안 통합니다. 북한은 이제 그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과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사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맞서 5.24 조치 해제와 경협 확대를 증명하고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없애고 대화 국면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대화의 메시지와 외교적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드립니다. 앞서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주말에 두 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 꼼수 부리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라 하면 주말 당정청 워크숍에서 드러났습니다.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측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창조 경제론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은 페이퍼를 써서 나중에 보고하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실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애초 이 창조 경제는 없었던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정부조직법 논란의 요체였습니다. 여당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미래창조부 통과를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이것을 생각하면 결국 여당은 전이될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당 또한 정말 대국민 사기극의 정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정권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대독사가, 꼼수사가 대통령이 처지만 더욱 옹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통령은 이러한 성남 민심을 직접 사과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요. 앞장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배재정 부장대책을 바라겠습니다. 네,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 참사를 듣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실시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최문기 후보자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치라고 하는 미래창조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인지 검증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 관리에 아주 허술한 분이 과연 국민들조차 헷갈리게 하는 창조경제, 융합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 진심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최문기 후보자의 흠결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불법 농지 취득 등 농지법 정면 위반, 증식재산 9억여 원이 아니고 11억여 원입니다. 증발했습니다. 불법 증여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 내정 뒤에 지각 증여세 납부, 소위 입각세 납부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역 입영 기피를 목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석사 학위를 이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캐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권력 해바라기형 콜립해서라는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초기에 무려 30여 개에 이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이 줄줄이 옷을 벗었을 때 드물게 자리를 보전했습니다. 그 뒤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자문위원, 4대강 기술지원단 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초대 발기인이기도 하며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 위원으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M1 인사청문회 제도만 탓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후보자의 정책 능력만이라도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4.24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다음쯤 정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여 청양, 부산 영도 국회의원 선거 등 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개월도 채 안 돼서 벌써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 기승, 인사 참사, 그리고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 그리고 성상납 별장 게이트 사건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핵심 민생 공약인 기초연금 20만 원 인상, 4대 중증 환자 의료비 보장 등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이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4.24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오늘부로 중앙당의 선거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각 지역별로 비대위원 중진으로 하여금 선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역별로 지원 유세와 선거 캠페인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경중이 내려치도록 불리한 선거 지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